지금 얘 3D 요 건축물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1층에서 요 3.2m까지 그냥 이 계단을 하나 만들겠다. 그냥 임의 계단. 그렇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일단 뭐 컴포넌트를 쓰면은 더 편해요. 근데 컴포넌트 쓰는 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해보고 아까 이제 작업 평면 만드는 부분을 이제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 기둥을 여기다가 이제 콘크리트로 하지 않고 그냥 H빔으로 내가 계단을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철거를 선택하겠죠, 철골.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거가 어디냐면 요 미드점에 이렇게 계단의 프레임을 난간을 이렇게 모델링하는 게 가장 최적이 뷰는 과연 어딜까? 그리드 1번 또는 그리드 2번 얘보다는 요 중간점에 뷰가 하나 만들어지면 조금 더 작업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도 굳이 그리드 1번에서 내가 인면 뷰를 띄워놓고 계단을 모델링을 하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최적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리드 1번을 띄울 겁니다. 그래서 뷰 목록에 가서 그리드 2를 열을 거예요. 그리드 2를 열어서 내가 계단을 이렇게 바닥에서 3.2m짜리 계단을 내가 만들 겁니다. 근데 아까 이제 수직 계단을 만들어 놓고 회전했지만 그렇게 하진 않을 거고 자, 볼을 생성할 거고 볼을 어디서부터 갈 거냐면 이 지점에서부터 볼을 그릴 거예요. 근데 계단이 볼을 내가 이 양쪽에 프레임 볼을 그릴 때 하나의 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폴리보가 만들어지면 편해요. 그래서 이 보에 보면 여러 가지 보를 생성해 줄 수 있는 명령어가 존재해요. 그래서 여기에 폴리보가 있습니다. 폴리보. 그래서 폴리보를 클릭해요. 그런 다음에 점을 차례대로 찍어주면 됩니다. 한 점, 얘를 대략 1000 정도 되는 지점을 찍을 거고 그리고 아래쪽에 이쪽 방향은 직각으로 내려와서 1500, 2000 되는 지점으로 두 번째 점을 찍겠다라고 하면 이때 컨트롤 키 눌러서 직각점을 가상의 점을 찍겠죠. 찍고 컨트롤 키를 떼고 오른쪽으로 2500 정도 갈게요. 그 다음에 마우스 중간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폴리보가 생성이 되겠죠. 근데 얘는 지금 그리드 1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다시 3D 뷰하고 같이 열어보면 자, 얘는 이제 필요 없을 거고 필요 없고 그래서 창을 수직 배열로 그리드 1번 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그리드 1번 인면 뷰는 바깥에서 보는 걸까요? 안에서 보는 걸까요? 안에서 본 거죠. 그죠? 이 그리드 1번은 이렇게 본 거죠. 안에서. 왜냐면 얘가 바깥에서 그렸다라고 하면 근데 실질적으로 이 A하고 B에서 이 지금 그린 게 그리드 1번에 이게 A하고 B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거니까 바깥에서 안에서 이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가운데 점으로서부터 내가 계단을 만들겠다 그러면 얘를 이동시켜야 되겠죠. 그죠? 선택하고
이동 명령어 실행한 다음에 첫 번째 이 점을 찍고 중간점을 가산점으로 찍은 다음에 오른쪽으로 예를 들어서 400 그리고 얘를 카피 800 뭐 이런 식으로 이동하면 되겠죠, 그죠? 중간 지점에서부터 이럴 때 컨트롤 K를 잘 쓰시면 돼요. 어렵진 않은데. 자, 이렇게 해놨는데 나는 이 계단을 자, 걷어의 중간 지점에서부터 오른쪽으로 400, 왼쪽으로 400 되는 지점으로 자, 계단 프레임을 내가 만들겠다. 그러면 일단 얘를 이동시켜야 되잖아요. 이동시켜야 되니까 먼저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준 다음에 이동 명령어 실행하고. 그러면 이동하기 가장 좋은 뷰는 어디일까요? 3D 뷰도 좋지만 그리드 B를 띄우는 거예요. 그리드 B. 그래서 뷰 목록에 가서 그리드 B를 엽니다. 이와 같이. 근데 그리드 B를 열면 중요한 거는 이와 같이 이게 안쪽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저 바깥쪽에 있는 게 안 보여요. 근데 그거는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얘를 선택을 하고 여기에 선택된 게 나오죠.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잘 안 보이면 컨트롤 1 눌러서 와이어프레임표로 바꾸겠죠? 그런 다음에 이동 명령어를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선택하고 중간 지점으로 이동할 게 아니고 근데 실질적으로 중간 지점 이동할 게 아니니까 이럴 때 스냅에서 니어는 끄는 거예요. 그럼 중간 지점이 선택이 되네요. 거기에서 컨트롤 키를 눌러서 점을 찍으면 가상의 점이 찍힐 거고 왼쪽으로 400mm 그러면 중간 지점에서 왼쪽으로 400mm 되는 지점으로 이동이 된 거겠죠. 그 다음에 얘를 복사하면 되죠. 원점 이쪽 방향으로 얼마? 800. 그러면 이와 같이 만들어지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컨트롤 눌러서 중간 지점, 그 걷어의 중간 지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400만큼 된 지점으로 이동. 그리고 그 볼을 선택해서 오른쪽 방향 800mm 되는 지점으로 복사. 이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발판을 만들 건데 그럼 예를 들어서 발판은 어디에서 만들어져야 되냐면 첫 번째 뷰 목록에 그리드 0번, 평면 뷰 0번을 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발판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발판 만들 때 실질적으로 컨트롤 1 누르면 와이어 프레임 뷰가 보일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플레이트라는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플레이트. 그리고 그 플레이트 위에 내가 콘크리트를 넣던지 뭐 대리석을 넣던지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선택해서 안쪽 부분으로 뭐 점을 대략 이렇게 4점 찍으면 되겠죠. 발판에 혹은 결정 나 있는 거고 800 양쪽에 800이 되니까 그러면 지금 보의 외부의 끝점을 2점을 찍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내가 얼마로 줄 거냐. 만약에 점이 잘못 찍혔으면 백스페이스 바 눌러주고 정확하게 안쪽 플랜 외부에 점 찍고 그 다음에 방향 주고 예를 들어서 400mm 폭이다 그러면 400mm 점 찍고 직각되는 지점 찍고 마지막에는 스페이스 바. 그러면
이와 같이 플레이트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럼 3D 뷰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그죠? 그런 다음에 얘를 이 방향대로 복사를 해주면 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 복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광학 계산기 옆에다 딱 놓고 이제 삼각함수하고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다 계산해서 변이값을 다 계산해 놓으면 되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나는 얘를 복사할 건데 복사할 때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얘를 선택을 했을 때 선택하고 얘를 이제 이 각도만큼 방향으로 복사를 할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좋게 복사하는 방법은 이 경사진 이 보의 면은 경사면을 작업 평면으로 만들어 주는 게 가장 단순해요, 계산이. 그래서 아까 어떤 걸 썼냐면 세 점을 찍어서 작업 평면을 만들 거예요. 그게 뷰에 가보면 작업 평면 명령어 안에 점 3개 사용이라는 게 있어요. 얘가 가장 확실한 건데 원점 찍고 X축 방향 찍고 Y축 방향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점 3개 사용이라는 명령어를 실행해서 나는 요 면을 작업면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원점은 이 모서리 그리고 이쪽 니어점 얘를 키겠지요. 그리고 얘도 당연히 켜져 있고 그래서 요 근처점을 찾는 거죠. 얘가 X축 방향이야. 그 다음에 Y축 방향은 이쪽 방향 찍으면 UCS가 이와 같이 경사진 면의 작업 평면으로 XY 평면이 만들어집니다. 됐죠? 그래서 작업 평면이라는 거와 뷰 평면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그 방에 커튼을 치든지 아니면 벽지를 바르겠다, 벽지를 새로 교체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벽이 어떤 면이 될까요? 작업면이 되는 거죠. 그 작업벽. 그게 XY 평면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거를 정면으로 보면서 작업하는 게 맞을까요? 더 정확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다른 것을 응시하면서 작업하는 게 정확도가 높을까요? 가장 정확도가 높은 거는 내가 작업 평면을 내 눈으로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벽지를 붙이는 게 정확하게 작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업 평면과 뷰 평면을 일치시켜 주면서 작업하는 게 가장 베스트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상태일까요? 지금 내가 모니터를 바라다보는 뷰 평면하고 작업 평면은 평행하지 않지요? 그럼 얘를 평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는 뷰 평면, 여기 새 뷰라는 명령어에 얘가 그 명령어예요. 뷰를 만들어야 돼요. 즉 작업 평면 내가 만들었지만 그 작업 평면을 내가 모니터에 평행하게 내 눈앞에 정확하게 보이게끔 그걸 만드는 게 새로운 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때 이 작업 평면 상해라는 이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 정확하게 그 면이 모니터하고 일치되는 거예요. 뷰 평면과 작업 평면이 딱 맞춰주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익숙해져야지 이 테클라에서 3D 모델링 작업하는 거에 효과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반복해서 또 한번 연습을 할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상태에서 얘가 전체 얼마가 될지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럴 때 이 거리가 과연 얼마일까? 그게 measure예요. measurement. 측정해주는 명령어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edit, 편집에 가보면 측정이라고 있네. 측정. 거리를 측정하고 각도를 측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편집 메뉴 클릭해서 리본에 가보면 측정이 있습니다. 측정. 얘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 보의 아래쪽 끝점 찍고 그 다음에 이 보의 끝점을 딱 찍어서 왼쪽에 한 점을 찍으면 거리값이 나오는 거예요. 4060.79가 되네요. 저는 4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설계에서 우리가 그 계단을 설계할 때 최소한 판의 높이가 지침서가 있죠, 그죠? 그거 규격대로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나누면 되죠. 그러니까 얘가 발판의 높이를 나는 예를 들어서 40cm로 하겠다라고 하면 4060 나누기 40 하면 대략 판의 거리가 한 400, 100mm 정도 뭐 1000mm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1000mm. 100mm네. 4060이니까 100mm.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복사하는 거죠. 복사. 그럼 이거 계산됐으니까 원래 얘는 지금 어디에서 보면 되냐면 원래 얘죠. 어디냐면 그리드 1번. 그리드 1번에서 지금 보이지 않는 거는 뭐 때문에 안 보일까요? 뷰뎁스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드 1번에서 지금 조금 아까 모델링한 거가 안 보이는 거는 뷰뎁스가 100백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땐 잠깐 뷰뎁스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늘리죠. 지금 겉어의 크기가 6천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대략 3천, 4천 정도 이렇게 바꿔주면 보이죠?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수정만 하는 거예요. 적용이 아니라 뷰뎁스 아래 위아래를 위아래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위아래 전부 다 똑같은 값을 주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다가 0 주고 수정 눌러주면 안 보이네요. 그죠? 위쪽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아래쪽을 위쪽을 줘야지 되는 거.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왜 위쪽을 0을 주니까 안 보여? 얘 안에서 보는 거죠. 바깥에서 봤으면은 아래쪽이니까 보여지는 건데 안쪽에서 보니까 안쪽에서 얘를 경유했을 때 얘가 위쪽이고 이쪽이 아래쪽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4천이 되는 거고 얘가 0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뷰뎁스의 위쪽 아래쪽 값을 내가 주는 거에 따라서 내가 안에서 보는 거냐 바깥에서 보는 거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컨트롤 1 눌러주면 얘가 플레이트가 되죠. 얘가 플레이트죠. 그죠? 요 안쪽에 있으니까 히든선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바깥에 있으면 실선이 보여졌을 거고 얘를 이 방향으로 복사하면 되죠. 어떻게? 특수 복사의 선형. 얘는 dx가 아니라 dy 값을 나는 100 높이가 발판의 높이를 100으로 했다라고 하면 100을 주면 되겠죠. 100. 그리고 여기가 10개다. 또는 뭐 400 정도 된다. 그럼 여기 개수가 또 그거에 따라 틀려지겠죠.
자,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발판의 높이를 400mm였다라고 하면 여기가 400mm 정도 되겠죠. 그러면 400 곱하기 10개 하니까 4000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복사. 그러면 이와 같이 쭉 복사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마지막에 여기에 맞췄으니까 여기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원래 여기 요 점을 찍었어야지 되겠지. 그죠? 예를 들어서 잘못됐다 그러면 지운 다음에 매저먼트를 다시 해보면 되잖아요. 편집에 가서 측정 명령을 실행한 다음에 나는 여기 점을 찍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점을 정확하게 찍을 때 여기서 컨트롤 키에 눌러서 가상의 점을 찍어요. 가상의 점 찍고 자 여기 수평 방향으로 가는데 직각 모드 부분이 요게 찾기가 어려울 때 그러면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얘는 실제 이 방향으로 수평 방향으로 갈 거니까 알파벳 O를 눌러주면 직교 모드로 얘는 바뀌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얘가 XY 평면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얘는 지금 XY 평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잘 모르겠으면 여기에다가 선이 하나 더 필요하면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거 쓰냐면 편집에 여기에 보면 이렇게 참고 객체라는 명령어들이 있어요. 선, 여기 교차점, 그리고 이쪽으로 수평 방향으로 쭉 선을 그릴 거잖아요. 근데 선을 그리는데 여기서 점을 찾기가 너무나 또 어려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쪽 방향을 찍는 거예요. 방향을 주고 값을 얼마를 줘요? 마이너스 값을 주면 되죠. 얼마 정도 크게 큼지막하게 주면 돼요. 마이너스 5,000. 그러면 내가 마우스 방향에 마이너스 값을 줬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선이 그려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게 뭐 5,000이니까 너무 크죠, 그죠? 근데 뭐 큼지막하게 그려놓고 측정해서 교차점이에요, 스냅이. 스냅. 그런 다음에 교차점 찾는 거예요. 스냅에서 교차를 스위치를 켜야 돼요. 교차점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거리가 얼마냐? 3563.34가 되네요. 그럼 얘를 얼로 나눠야 되겠죠, 그죠? 400, 뭐 높이가 400cm면 400으로 나눠야 되니까 대략 800mm로 할게요. 482 32. 800mm 정도. 800mm. 이렇게 해서 뭐 800mm 400cm다라고 하면 요 변이의 거리값을 계산을 해주는 거죠. 또 하나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나는 이 높이가 400mm다라고 하면 생각을 해줘야 될 게 있어.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 이렇게 계산하는 거. 자, 선을 하나 더 그릴 거예요. 어떻게 그릴 거냐? 선을 이렇게 그립니다. 이 교차점에서부터 위쪽 방향으로. 근데 지금 이쪽 방향으로 마우스 방향을 이렇게 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 더 정확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게 또 더 많이 앞서가는데 어차피 여러 번 해보는 게 좋으니까 얘를 내가 작업 평면을 만들어 놓은 거를 나중에도 써먹어야 돼요. 써먹어야 되니까 얘의 뷰를 저장시켜 놔야 돼요. 그 뷰가 만들어 놓은 게 얘거든요. 얘를 나중에도 써먹을 거야. 그러면 이 뷰를 저장시켜야 돼요. 근데 지금 뷰 속성 열어보면 괄호로 이렇게 묶어져 있어요. 얘는 무슨 얘기냐면 임시 뷰예요. 템포러리 뷰예요. 그냥 잠깐 만든 뷰예요. 그러니까 얘를
내가 영구적으로 이 프로젝트 모델링 하면서 계속 사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이름을 주고 저장시켜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가로를 빼고 이렇게 만들 거예요. 스테어. 스테어라고 이름을 주고 수정, 적용, 확인 눌러주면 스테어라고 이렇게 뷰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뷰가 이제 스테어 뷰라는 게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얘 뷰 목록에 가면 항상 이렇게 스테어 뷰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게 됐죠? 뷰를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뷰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작업 평면에 대한 부분은 여기 요 아래쪽 보이나요? 여기에 지금 이름을 이렇게 스테어라고 줄게요. 스테어, 스테어. 요 아래쪽 여기 안 보이네. 잠깐만. 요거 보여요? 제가 요거 끄집어낸 거. 여기에다가 스테어라고 이름을 주고 플러스 누르세요. 원래는 모델 원점이에요. 근데 얘를 스테어로 딱 클릭하면 작업 평면이 그 점을 내가 저장해 놓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를 한 거예요. 뷰를 하나 저장해 놨고 그 다음에 작업 평면을 저장해 놓은 거예요. 이 두 가지 있으면 언제든지 내가 그 작업 평면으로 되돌아갈 수 있고 뷰를 내가 언제든지 끄집어내서 작업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스테어라는 뷰가 이런 상태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3D 뷰에 가서 원점이라는 얘를 원점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되돌아오죠? 일로 되돌아온 거고요. 여기서 다시 스테어로 가면 작업 평면 이렇게 바뀌죠? 다시 모델 원점으로 선택하면 되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얘가 뭐하고 같을까요? 요거 UCS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아까 우리가 뷰에 가서 얘 작업 평면의 평행이라는 명령어 실행해서 변경하게 되면 좌표 로컬 좌표가 원래 위치로 글로벌 좌표 위치로 변경되어지는 거. 그거를 지금 모델 원점이 그 기능이에요. 얘를 쓰시는 겁니다. 얘를. 그런 다음에 아까 내가 작업했던 거 얘를 열을 거예요. 그리드 1번이었죠. 이 상태에서 수직선을 하나 그릴 거예요. 수직선. 자, 어떤 거냐면 자, 편집에 가서 참고 객지에 선 명령어 실행하고 교차점에서부터 위로 얼마 갈 거예요? 내가 이 계단의 발판의 높이를 400mm로 할 거예요. 그러면 400이라는 값을 주고 선을 하나 생성합니다. 선이 하나 생성됐는데 이 선을 딱 클릭해 보면 이렇게 핸들이 정확하게 두 점의 핸들의 길이는 400mm가 돼요. 이해됐나요? 지금 피타고라스의 삼각형에 dx, dy,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있으면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공학계에서는 너무 어렵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걸 지금 컴퓨터에서 하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이 삼각형을 만들면 되죠. 얘가 발판이에요. 발판, 얘가 발판의 높이예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값이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얘는 우리 다 기억하잖아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주구장창 외운 거가 얘는 기억하죠. A고 B고 C고 C는 루트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럼 C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C를 구하는 부분은 지금 얘가 400ml였으니까 C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C를 구하는데 공학 계산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내가 선을 그렸으니까 이 교차점에서 선을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변이는 2점을 찍으면 돼요. 2점을. 자, 그래서 테클라로 되돌아왔고요. 지금 요 발판을 지금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A를 지금 그다음에 요게 B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요 거리 이제 여기서 선을 하나 더 그리면 어떻게 돼요?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선을 하나 더 그립니다. 이 지점에서부터 직교 방향. 직교 방향 이렇게 그냥 큰 수평선 하나 그리면 되죠. 이해됐나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리는 요 2점을 찍으면 되네요. 그게 C죠. 그죠? CAD라는 거는 내가 선과 선을 그려서 각도에 의해서 삼각형을 그려주면 나는 분명히 요 점을 측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측정 거리로 할 수 있고요. 근데 나는 이 발판을 요 거리만큼 복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복사할 거리 값을 측정할 수 있는 점들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플레이트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 플레이트가 지금 요 안쪽에 있는 거를 나는 요 안쪽으로 발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얘는 일단 이동시켜 놔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 발판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깥이 아니라 안쪽으로 해놓고 난 복사할 거예요. 그래서 발판을 안쪽으로 이동시켜 놓은 거고요. 얘를 선택한 다음에 특수 복사에 선형이라는 명령어를 실행을 했습니다. 근데 나는 dx, dy, dz 세 개를 다 계산해서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점을 찍는 겁니다. 한 점. 그리고 교차점 2점 찍으면 이 값이 계산돼서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개수 10개 해서 복사 버튼을 눌러주면 쭉 복사가 됩니다. CAD에서 계단 설계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결국은 삼각 피타고라스의 변이값을 내가 구해야 되는데 그거를 굳이 공학 계산기로 계산할 필요가 없이 CAD에서 선을 그리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아까 여기에서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죠? 프레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발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얘를 이런 식으로 발판을 모델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와 하나를 2개를 그려놓고 근데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수직선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수직선, 수평.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기 수직선이 있고 수평선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을 끄집어내면 이 상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빼내면. 그죠? 그럼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인데 아까 특수 복사의 선형은 얘가 D
얼마가 될지 잘 모르겠죠. 얘가 분명히 이 부분은 dy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dx, dy, dz가 어떤 값인지는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A하고 B, C, 그러면 C를 구할 수 있는 거는 두 점을 내가 찍으면 이 두 점 가지고 이 거리값 계산이 되죠. 그게 벡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얘가 캐드는 두 점 찍으면 벡터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거리값을 나오는 건데 공학 계산기를 할 때는 얘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루트 값으로. 이거를 캐드에서 두 점을 찍어서 dx, dy, dz를 계산을 해서 그냥 C 값을 굳이 계산할 필요 없이 두 점을 찍으면 dx, dy, dz 변이를 다 계산하니까 그거대로 쭉 그 방향대로 복사를 하게 되는 결과를 얻어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판을 하나 그리고 수직선 그리고 수평선 그려서 이 교차점들을 두 점을 찍으면 이 dx, dy, dz 값이 계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얘가 분명히 틀려질 때 어떻게 틀려질 수 있는지 볼게요. 얘를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가 xy 평면일까요? 이 뷰가? xy 평면 아니죠? 얘를 잘 보면 ZY면이에요. ZY면. 그러면 X축은 변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모니터 방향으로는 이 발판이 이렇게 복사가 되는 게 아니라 Z하고 Y축 이 면에서 복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DX가 0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친숙하지 않는 면이라 헷갈리지. 근데 내가 얘를 XY 평면으로 만들면 얘기가 달라져요. 지금 현재 보여지는 면을 XY 평면으로 내가 만들겠다. 그러면 되게 단순해요. 심플해요. 어떻게 하냐. 뷰에 가서 작업 평면에 가서 뷰 평면의 평행이라는 이 명령어를 실행하면 지금 현재의 뷰 평면을 XY 평면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클릭한 다음에 뷰를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ZY면이 XY 평면으로 바뀌어져요. 그럼 이 상태에서 DX, DY, DZ에서 변화가 없는 값은 뭐가예요? DZ는 무조건 0이죠. X의 변이와 Y의 변이만 얘는 있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너무나도 친숙한 거예요. 평면상에서 내가 삼각형 그려놨을 때 DX, DY 변이만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얘를 복사하면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준 다음에 특수 복사에 선형하고 두 점을 찍으면 DZ는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DX, DY 값이 계산이 돼서 들어오죠. 그런 다음에 10개 복사해라. 그러면 DX, DY 변이대로 가고 오고 복사, 가고 오고 복사 10개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해됐죠? 그래서 얘가 지금 조금 몇 번 연습을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들은 아니니까 단 XY 평면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놓을 거냐 뭐 그거에 따라서 DX, DY, DZ의 계산되어지는 값이 달라지는 것만 잘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해보면 이게 말 그대로 계단 설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3D 뷰에서 보면
이와 같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만들면 절대로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얘는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늘리고 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면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얘는 어떤 면이에요? 3200뷰예요. 얘만 하면 오늘 정리가 될 것 같아요. 3200뷰를 열어보면 얘죠. 여기에서 얘가 발판이 늘려야 되죠. 위에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아까 Alt 눌러서 핸들을 두 개를 다 선택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이동. Alt키 눌러서 아래쪽 선택하고 이동. 그러면 핸들 두 개가 계속 이동이 되니까 위에 발판 크기가 변경돼. 이럴 때 이제 핸들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안으로 내리든지, 그죠? 아니면 여기 발판 위까지 다 덮겠다? 그러면 얘를 이동하는 거죠. 오른쪽, 왼쪽을 선택하고 이동. 이번에는 오른쪽 두 개를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 안에 여기 들어가면 발판이 얘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얘는 위로 올라가서 안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가 있으니까 저 안쪽으로 더 이동시켜서 올라가게끔 하든지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핸들 가지고 이동하는 방법은 선택하고 Alt키 눌러서 두 개 핸들 선택해서 이동 이런 명령어를 지금 한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선택하고 Alt키 눌러서 핸들 두 개 선택 그리고 이동이 되는 겁니다. 아래쪽만 이동할래 그러면 아래쪽을 Alt키 눌러서 핸들 두 개를 선택하고 이동. 이렇게. 자, 실질적으로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 얘는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이제 지우는 거예요. 그죠? 더 많이 복사된 거는. 그리고 얘가 나는 필요 없고 얘로 그냥 늘리겠다라고 하면 얘를 선택해서 늘리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3200B에서는 지금 밑에 있는 판이 안 보이면 뷰뎁스 또 얘를 조정해야 되겠지. 그럼 이렇게 보이네요. 얘 선택하고 너무 많은 게 보면 얘는 좀 조절해야 되겠죠. 이렇게 400. 그러면 맨 위에 있는 판만 선택이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얘를 Alt키 눌러주고 이동. 그리고 이제 3D 뷰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요거 문제가 있으면 얘를 위로 좀 더 올리겠지, 그죠?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현장에 따라서 계단의 높이 내가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하고 디시전을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 설계하는 방법은 모델링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는 거다. 근데 결국은 종이에 이 계단을 설계할 때 이 삼각함수나 피타고라스를 다 계산해서 하는 거죠. 캐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캐드가 있으니까 아까처럼
기본 선을 만들어서 삼각형 형태 만들어서 2점 찍어주면 dx, dy, dz를 다 계산해 줍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어요.